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수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시장의 중심,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IT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이번 주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10주년 기념작 갤럭시 S10이 현지 시간 20일, 우리 시간 바로 어제 새벽 구간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의 야심이 돋보이는 제품들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을 출시했던 애플, 그 출시 이후에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뒤따라가면서 빠르게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패스트 팔로우로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들 사양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는 다양한 가격대, 갤럭시 폴드는 영화와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에 보시듯이 저는 색깔도 눈에 띄더라고요. 제 마음에 딱 들었던 것은 카나리아 옐로우였습니다. 이 노란색이 상당히 상큼해 보이던데요. 우선 갤럭시 S10 시리즈 가격과 사양에 따라서 S10 플러스, S10, S10e 이 3종으로 출시가 되는데 다양한 가격대가 특징적입니다. 갤럭시 S10은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메모리 성능을 크게 높이면서 애플 아이폰의 가격의 평균 28%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면서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가성비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혁신을 노리고 있는 갤럭시 폴드 보시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4.6인치 접었을 땐 그렇고요. 표면 7.3인치가 됩니다. 휴대폰인데 태블릿처럼 굉장히 시원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펼쳐서 썼을 때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화면 분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가 되죠.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은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블 폰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가 있고 과거 피처폰의 향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출시하기 적기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흠잡을 데가 없다. 외신에서도 새롭다, 놀랍다.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1,980 미국 가격이고요. 우리 돈으로 약 220만 원 수준입니다. 웬만한 휴대폰 2대 값이죠. 그리고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가 이 네트워크가 LTE 대비해서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역시 영화, 게임 같은 콘텐츠 소비에 굉장히 최적화되었다라는 하드웨어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밖에 블록체인 지갑, 초음파 지문 인식, 실시간 건강 관리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의 신제품들입니다. 이들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들은 3월 순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매가 되고요. 따라서 2분기 실적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침체를 보였었던 IM 부문의 실적, 이러한 제품들로 얼마나 큰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게 될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10주년 기념작, 스마트폰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 두 가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빅사이클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OLED 투자 모멘텀, 5G 시대의 진입입니다. 먼저 첫 번째 OLED 투자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빨리 쫓아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OLED 투자 전망을 보시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좀 감소하다가 올해는 2016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2020년에는 이보다 더 큰 폭의 투자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OLED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은 대면적화의 수혜로 OLED 수요가 전년 대비 올해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시장 개화로 한국과 중국 패널 업계에 OLED 투자가 재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롤러블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들에 들어가는 OLED 패널 같은 경우 기존 일반 OLED 대비해서 3배가량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패널들,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패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 패널 수요도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OLED 관련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참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AP시스템, SFA, 비아트론, 야스, KPS, 아바코, ELP, 주성엔지니어링, SK머티리얼즈, 베셀, 덕산 네오룩스, 한솔케미칼입니다.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혼조양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맨 마지막이 PER인데요. PER을 지금 높게 받으면서 성장주로 인정받는 종목은 AP시스템, 덕산 네오룩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낮은 PER은 아바코가 눈에 띄고 있네요. 다음은 5G 시대라는 빅사이클의 도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LG전자도 24일에 바르셀로나에서 5G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같은 날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도 5G 스마트폰을 공개하게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5G 네트워크 시대의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그리고 초연결성 이 3가지 특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5G 네트워크의 특성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홀로그램, AR, VR 영상 등 모바일 콘텐츠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IoT 기기 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하면 다양한 콘텐츠 수요의 증가로 대화면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확대될 것이고 대량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메모리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 콘텐츠 사용 시간 증가 때문에 배터리가 대용량화 될 수밖에 없겠다. 또 배터리 크기 증가에 따른 기타 부품의 고집적화 등의 이 고성능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리 좀 되시나요? 5G 스마트폰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업체들의 본격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폰의 부품 업체 가운데서는 BAW 필터를 생산하는 와이솔, 그리고 통신 장비 MLB를 생산하는 대덕전자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안테나의 파트론이 있고요. 5G 장비와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KMW, RFHIC 등을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포트는 MWC를 전망하는 리포트고요. 위에 보시면 5가지의 의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제 스마트폰이 아이폰 3S였습니다. 이것을 쓰다가 제가 처음 갈아탔던 것이 2011년에 삼성의 모델이었는데요. 그 당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큰 화면에 갤럭시 노트 1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좀 불편을 느끼다가 이걸 바꿔보니까 시원한 화면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이번 삼성 갤럭시 S10 시리즈 높은 가격대의 허들을 뛰어넘고 사용자들에게 큰 편의성과 매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될지 2분기의 IM 부문 실적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